네, 그 감정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내담자를 상담자가 만날 때 이제 공감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해주면 좋을까,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. 우선은 먼저 이제 왜 감정을 좀 느끼기 어려워하는가, 이런 심리 구조를 먼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대부분 감정을 이제 느끼기 어려워하는 내담자들은 물론 기질적으로 TCI에서 사회적 민감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. 뭐 20대 미만이니까 되게 낮고, 이제 그런 기질적인 부분도 있지만, 그렇다고 감정을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요, 몰라요,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. 좀 더 그럴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. 기질도 영향이 있지만 기질이 100%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렇지만 검사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기질에 대한 영향은 다소 있겠다. 사회적 민감성이 워낙 낮으니까.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잘 기억이 안 나요. 뭐 다 그렇죠. 이렇게 이제 굉장히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. 감정 접촉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초심 상담사 내비게이션 책의 347쪽의 내담자의 정서 위치, 심리적 위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,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 그럴 때 자신의 애착 욕구, 기본적인 어렸을 때 돌봄에 대한 이 욕구들을 누구나 받고 싶은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. 어떠한 상황으로. 그 대부분 이제 그 상황을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냥 몸으로 체감하잖아요. 이건 내가 울고를 때를 써서 될 게 아니구나. 우리 이제 그림이 뻔한 거예요. 어떤 그림이 뻔하냐면, 엄마 바빠. 일하기도 바쁘고 집안일도 바쁘고, 아빠 보면은 자기 일도 못해갖고 맨날 싫다고 그냥 안 나가버리고,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일로 맨날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싸우는 이런 구조라 그러면, 내가 나를 좀 이렇게 하고 싶어, 이런 거 해, 이런 것을 뭔가 자기의 욕구들을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몸으로 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애착 욕구가 충분히 이렇게 담아내고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. 그럼 그냥 살아남는 어린 아이들의 생존 방식이 뭔가요? 그냥 자신의 감정을 내가 만약에 이제, 그런데도 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엄마 이러고 아빠 이러고, 이제 좀 더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에게 아이들이 때를 쓰죠.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. 땡깡을 부리고. 근데 이제 이 땡깡을 부리면은, 이제 부리고 싶은 마음인데 부리면 그나마 있는 엄마 아빠가 나를 두고 지금도 저렇게 싸우는데 내 욕구까지 얘기하게 되면 그 짐으로 더 싸우겠다,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이거를 감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그냥 잠가버리는 거예요, 열쇠를. 그러면은 감정이 어떤가요? 우리가 보통 말한 속감정이, 욕구가 좌절될 때 속감정이 슬프죠. 화도 나고. 근데 이 감정을 드러내면은 안 된다라는 걸 몸으로 알아요, 그냥 기본적으로. 그래서 그냥 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그냥 다 그렇구나, 내가 내 일을 알아서 해야 되구나, 이런 이제 방식으로 사고가,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어렸을 때, 부모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했다 그러면 유아기 때부터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고, 그러면 그런 본인의 생존 방식을 알아서 내가 내 일은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럴 때 가장 쉬운 방식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. 내가 슬프다, 때를 쓰고 화를 낸다고 뭐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더 속상하잖아요.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?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뭔가 티키타카 되면서 그랬어? 내가 미안하다.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. 이게 되어야 사실 감정이 해소가 되어지고 출발을 하는데, 이게 안 되는 거야. 상대를 봤을 때 상대가 나올 수 있는 게 제로야.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식은 내 감정을 닫아버리는 게 가장 쉬운 방식이거든요. 그리고 머리에 이성이 작동이, 그냥 알아서 내가 살아야 되구나.
그래서 감정을 닫아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년,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냉랭하는데 이제 이 감정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. 짜증과 화로. 이제 담아서 딱 이렇게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게 넘치니까 우리 지금 폭우로 비가 막 쏟아지면은 그동안은 괜찮다가 폭우가 막 쏟아지면 어때요? 물이 넘치잖아요.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이런 것처럼 그냥 감정을 이렇게 덮어놓고 살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폭우죠.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넘쳐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짜증과 화 혹은 신체화. 짜증과 화를 낼 수 있으면 내고 그럴 수 없는 경우는 몸으로 내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신체화죠. 소매티제이션으로 나오는 거죠. 심리검사에서도 이제 1번, RC1, 헬스 다 상승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또 2번도 높고,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R하고, 그 다음에 그 적대감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와 있잖아요.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, ES나 K가 낮아서, 그냥 이 스트레스가 내려오면은 그냥 이렇게 약간 집이 무너지는 상태예요. 지금 상태가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다. 부분들. 그래서 최소한 버티는 방식이 내가 최소한 4시간, 5시간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이런 분들이 하기 쉬운 게 편의점 알바를 많이 하죠.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일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선을 그을 수 있어요. 넘어오지를 않고.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감정들을 처리하는 심리 구조가 이렇다. 이제 그게 전체적인 보면은 투사검사에서도 이제 적대감에 엄청 분노가 많잖아요. 나무 그림에서. 그 다음에, 사람 그림에서도 보면 어떤가요? 사람 그림에서도. 머리가 너무 큰데 몸하고 머리를 연결해주는 목은 너무 가늘죠.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지쳐갖고는 이런 상태예요. 지금 이 투사검사에서 보여주는 게.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눈의 이런 부분들. 그렇지만 또 몸은 가대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막 떠받들고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. 둘 다. 그래서 참 이렇게 나무 그림에서도 안에는 분노가 너무 많은데 연결되어 있지 않고, 그러니까 이 분노를 낼 수가 없어요. 안에는 있지만 뭔가 연결돼 있어야 이 분노를 내야 되는데, 그치만 바깥으로는 또 꽃들이 있어서 괜찮은 척하고 지내려니까 이 내담자가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, 감정을 꺼내면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. 집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, 지금 우리 막 폭우가 쏟아지면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. 그러니까 감정을 꺼내면은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꽉 이렇게 버티고 있는 대처 방식이다. 이렇게 전체적인 심리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